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끝나면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관심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신년사를 생략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금수산 태양궁 참배로 올해 첫 공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올해 한반도 상황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12월 연말 시한 때문에 계속 이제 북한을 주시했다면 일단 해가 바뀌었고 네. 신년사를 좀 지켜보기로 했는데 없었어요. 네, 집권 그렇습니다.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권력을 잡고 계속 그 신년사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때는 네. 거의 매년 발표가 됐었고요. 김정일 위원장 때는 본인이 직접 발표하기보다는 이제 북한 언론을 통한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썼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그 전원회의 보도 형식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 들어서서 매우 이례적인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신년사를 생략하고 대신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 네네. 이제 새해 첫 행보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갔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뭐 해마다 해오긴 한 거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을 전원회의가 아마 마무리된 직후에 주요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이제 참배를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새해 들어서 매번 그렇게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국면 자체가 지금 이제 전원회의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 북한이 어쨌든 미국과의 각을 여전히 세우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북한 경제 상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과정으로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가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어떤 각오를 다졌는지 한번 좀 조목조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좀 눈에 띄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거무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네. 북한식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 말하면 미국의 네네.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다. 결국 미국에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상향 조정이라는 표현이 영문에서는 네. 적절히 조정한다 이런 조금 톤다운이 된 표현입니다. 예. 결국 공을 미국 쪽에 넘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기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과정 그 속에서 북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어떤 스몰 딜 이른바 이제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르는 단계적 해법 이쪽의 방향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되고 있고 비교적 좀 순화된 표현 아닙니까? 좀 어떤 표현의 어떤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쪽에 모든 것들을 지금 넘기면서도 보면은 이제 미국의 금우 대조선 입장에 따라서 상향 조정 또는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그것을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네. 북한의 이번 그 전원회의 보도 사항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뭔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선 미국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공을 넘기면서 미국이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버티게 할 수 있다. 정면 돌파를 썼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버티기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좀 시위하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공을 좀 넘기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네. 풍기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이번에 전원회의 그 결과를 보면 네네. 북한이 그동안 연말로 정했던 그 비핵화 협상 시한까지 제대로 안 되면 새로운 길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네. 좀 그게 어떤 길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네.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경제 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국제력의 경상적 동원 대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그 정면 돌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자력 경제 강조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면 돌파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난국을 또는 현재의 어려운 북한의 경제 상황이랄지 또는 대외 관계를 우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껴가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풀어가겠다.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이번 그 전원회의 보도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보도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각종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제 이 정면 돌파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수사적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미국이 제대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장기전을 할 수 있고 버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내에 올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이랄지 여러 가지 미국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 또는 북한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판을 북한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북한은 준비하고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면 돌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지금 이제 경제 부분에 보면 이제 허리띠 졸라맨다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 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재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결속, 북한 체제의 결속을 또 꾀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정면 돌파라는 표현을 23번이나 쓰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허리띠 부분과 또 나라 형편이 네네.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했다. 이런 거는 이제 경제의 어떤 어려움을 시인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해석될 수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내각이 제대로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입장에 대한 그 평가들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신년사 같으면 이런 표현들을 쓰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대한 어떤 전망과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이번 전원회의 보도 내용을 보면 솔직히 북한의 상황들을 좀 어려운 점들을 드러냈다. 이런 점도 좀 특이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자막처럼 장기전, 버티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네네. 해석하셨는데 또 일부 국내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북한이 포기했었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좀 떠올리는 대목들도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좀 쉽게 풀어드리면 장기전이다, 버티기다 이런 해석은 현상 유지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거 회기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북한이 지금 이제 핵을 포기하면서 경제 우선으로 가자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도부터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걸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실상 공을 넘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하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티기를 할 것이고 또 군사적인 시위도 더 고강도로 할 것이고 또 전략무기 개발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제 미국에 엄청난 어떤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무기 개발 쪽으로 보다 한 걸음 나가겠다 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어느 한쪽 방향을 잡았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손에서 지금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를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대화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런 입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카드를 있겠습니다. 꺼내진 않고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해석하시는군요. 예. 좀 전에 그 새로운 전략 무기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 그게 이번에 이제 전원회의 결과에서 언급이 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네네. 새로운 전략 무기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지 또 그리고 실제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무기와 연관된 것을 전략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 패를
완전히 보여주는 순간 그 전략 무기의 가치가 상당 부분 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전략 무기가 있다라면 그것이 또 북한이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당장 이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것을 카드를 쓰기에는 현재 상황이나 전반적인 또 북한에 불 수 있는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렵다. 예.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단계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동창리에서 그 ICBM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연소 시험 지난번 한 2차례 정도 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시험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고 보다 수준 높은 연소 시험을 보여준다, 이런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전략 무기의 고도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자체가 ICBM 발사는 아니지만 예. 또 SLB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이 튕겨져 나와서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점화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동안 북한이 두세 차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수준을 굉장히 높여서 만약에 이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 이것도 사실 전략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가고, 만약에 북한이 ICBM 발사 같은 카드는 매우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북한의 행동이 좀 더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미국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북한이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북한이 미국의 공을 떠넘긴 상태고 네네. 호주머니 안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내부 상황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 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국면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관리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쪽과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어느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접점을 만들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또는 내년 2월달 재선의 취임식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까지 좀 안정적인 관리라는 수준에서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그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보면 네네. 그 현재 뭐 한반도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게 차라리 뭐 나은 걸 수도 있나요? 아니면 없는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패싱인가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패싱이라기보다는 네. 남 관계에 있어서 차라리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 관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도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이제 북한이 선미후남, 미국 쪽과 먼저 하고 남측은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을 좀 벌었다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네요. 시간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남관계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북한에게는 그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게는 북미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지금은 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거기에 지금 몰입하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한반도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